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편으로는, 내 그럴 줄 알았다,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깜짝, 놀라기도 했습니다. 국민의힘, 그러니까 여권 지지자들이 놀라운 속도와 규모로 결집을 하고 있습니다. 이대로 놔둘 수는 없다. 그런 분위기와 그러한 그 뜻이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모이고 그런 상황입니다. 아마 지금 민주당 쪽에서는 난리 났을 겁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인가? 한길 리서치가 조사를 했는데요. 국민의힘하고 민주당하고 당 지지율, 음, 국민의힘이 36.3, 민주당이 37, 뭐 오차 범위를 들먹일 필요도 없이 똑같습니다. 이것은 계엄 선포 이전으로 완전히 회복한 그런 결과입니다. 이렇게 된 것은 민주당의 이 거듭된 무리수, 이건 이런 것들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정청래 법사위원장이 그랬죠. 윤석열 대통령은 아니 대통령자 이제 붙인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민주당 쪽에는. 윤석열이 법원 선고에서 사형을 당할 것이다. 또 이성윤 의원은 가슴을 열고 총을 맞아라. 관을 들고 나와라 이런 말을 했죠. 또 유튜버 김어준은 중갑차, 캡사이신, 물대포 이런 이야기를 하고 또 민주당은 마치 자기네들이 공수처에 대한 수사 지휘권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공수처나 경찰에 대해서 수사 지휘를 하듯이 아라리 콜콜이 지시를 하고 부추기고 압박하고 대통령을 끄집어내라, 끄집어내라, 끌어내라 이런 말을 서슴없이 사용하고 있었던 그 작금의 상황, 이것이 드디어 국민의힘과 여권 지지자들을 급속도로 결집시켜서 체감온도 영하 15도, 20도 막 이렇게 내려가는 극한 엄동설한 속에서도 길거리와 광장을 메우게 하고 한남동 대통령 관저를 지키기 위해서 현장으로 모이게 하는 이제 그런 힘이 되고 있는 것이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대통령을 체포해야 된다. 아니야, 체포할 필요 없고 불구속 기소 그 정도면 되지 않느냐? 이제 이 두 가지 의견이 있다고 했을 때 얼마 전까지만 해도 체포해야 된다, 구속해야 된다 이 의견이 70쯤 됐습니다. 70%쯤. 그래서 7대 3이었거든요. 그런데 그 의견이 5대 4가 됐습니다. 거의 비슷해졌습니다. 지금 공수처나 또는 경찰이나 이른바 공조수사본부 이러한 국민 여론의 변화 추세에 막 깜짝 놀라고 있지 않을까 그렇게 봅니다. 지금 강대강, 극대극이 맞부딪히고 있는 것 같지만 양쪽에서 주장하는 것은 다 법대로 하겠다입니다. 법을 무시하겠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법대로 하겠다며 갈라서 있는데 공권력이 갈라서 있습니다. 하나는 공수처, 하나는 경호처. 공수처는 대통령 관저에 그 경호 바리케이드를 뚫고 들어가겠다. 경호처는 막겠다. 양쪽 다
자신들의 법이 있는 겁니다. 자신들의 업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양쪽에서 똑같이 우리의 업무를 방해하지 마라. 우리를 자꾸 무력화시키려고 한다면 그것은 업무 방해다. 이렇게 맞서 있는 것이지요. 윤석열 대통령 측은 체포영장에 대해서 응하지 않는 이유, 누차 말씀드립니다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공수처는 내란죄를 수사할 권한이 없다. 그러니까 어디에도 내란죄 수사 권한은 적시되어 있는 부분이 없습니다. 내란죄는 오로지 경찰만이 수사할 수 있습니다. 이 누가 이렇게 만들어놨느냐? 민주당이 만들어놨어요. 민주당은 할 말 하나도 없습니다. 검경 수사권 조정 그거 해가지고 그동안 공수처의 검사든지 검찰의 검사들이 가지고 있었던 내란죄 수사 권한을 모조리 뺏어가지고 경찰한테 다 줘놨어요. 그래서 이번에 내란죄 혐의로 체포영장, 수색영장을 받으려면 검찰이 받아야 됐던 겁니다. 그런데 공수처가 영장을 받아놓고 자기네들이 생색을 내려고 맨 앞장 서가지고 들어가 봤는데 이게 안 되니까. 엊그제 체포는 경찰이 해. 경찰이 체포해야 하면 우리가 신병 인도는 우리 공수처가 할게. 우리는 대통령 관저에 가서 영장 줄줄줄줄줄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 대해서 할 말 있는 거 우리 딱 넥타이 메고 가서 얘기하고 우리는 뒤돌아 나올 테니까 그 다음에 가서 몸싸움하고 험한 일은 경찰이 해. 이러니까 경찰이 우리가 무슨 공수처의 사청업체냐 이러면서 거부해버렸잖아요. 그래서 오동훈 공수처장 아주 모양 빠지게 돼버린 거죠. 아무튼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이유가 뭐냐? 공수처가 내란죄 수사 권한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밀어붙여서 지금 벌어지는 일. 이건 이제 윤석열 대통령 측 대리인단이 지적하고 있는 것이죠. 두 번째는 뭐냐? 서울 서부지법에서 체포영장을 발부를 할 때 형사소송법 제110조, 제111조 형사상 비밀지역은 관할 책임자의 승낙이 있어야만 수색을 할 수 있다. 그 부분이 빼버린 겁니다. 영장에다가 뺐다고 적시를 해놨어요. 심지어. 이런 빌어먹을 체포영장이 어디가 있습니까? 그래서 일개 영장 판사가 입법권을 훼손하는 것이다.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는 것이죠. 그 다음 세 번째. 공수처는 모든 영장 신청을 서울중앙지법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서울중앙지법에. 명문화 되어 있어요. 그런데 무슨 이유에서 있는지 한간에 떠도는 소문처럼 서울 서부지법에 좌파 성향의 판사들이 많아서 그랬는지 이거는 제가 말하지 않겠습니다. 확인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아무튼 그래서 그랬는지 어째서 그랬는지 몰라도 서울 서부지법에 영장을 신청하고 두 번째 영장도 서울 서부지법에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 측은 서울중앙지법에 해라. 그런데 예외적으로 관할지에 할 수 있다는 부분이 있는데 이것은 예외 규정을 둔 것은 피의자의 편의에 따라 그렇게 하라고 되어 있는 겁니다. 피의자가 원할 경우에 피의자의 편의에 따라서 여기서 피의자는 누구냐? 윤석열 대통령이죠. 내란죄 혐의의 피의자 윤석열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이 원하지 않았는데 왜 서부지법에 그거를 체포영장을 청구를 하냐고요. 이 세 가지가 잘못됐다. 그런데 일부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의 대리인 측을 향해서 법도 법이다. 이후에 어찌 됐건 우리나라 사법부의 그 일부인 서울 서부지법이 영장을 발부를 했다면
우리나라 법원이 영장을 발부한 건 맞지 않느냐? 그것을 따르지 않는다는 것은 크게 봤을 때 법치주의를 훼손하는 것 아니냐. 뭐 이런 의견도 있다는 점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어제 오후에 윤갑근 변호사,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의 대리인단을 대표하는 그 이가 그렇게 밝혔죠. 자, 마지막 제안하겠다. 서울중앙지법에 기소를 하면 윤 대통령이 거기에 응하고 출석할 것이다. 그리고 체포영장 말고 공수처가 서울 서부지법에 체포영장을 신청해서 왔다리 갔다리 하고 이거 하지 말고 차라리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을 해라. 그러면 그때 가서 영장 실질 심사를 받게 될 것인지를 전향적으로 검토를 하겠다는 취지의 말을 했습니다. 사전 구속영장이라는 것은 뭐냐? 그냥 구속영장이라는 건 또 뭐냐? 사전 구속영장이라고 하는 것은 피의자의 신병을 확보하지 못한 상태에서 청구하는 영장이 사전 구속영장이고, 피의자의 신병을 확보를 한 상태에서, 그러니까 검찰이 딱 그 피의자를 잡고 있는 상태에서 신청을 하면 구속영장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전자가 붙느냐 안 붙느냐는 피의자를 그 수사당국이 신병을 확보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이름이 붙기도 하고 안 붙기도 하는 건데, 이제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는 사전 구속영장 신청해라. 체포영장 말고 구속영장을 신청을 해. 그리고 서울중앙지법에 기소를 해라. 그러면 응하겠다. 자, 이게 이제 어떤 터닝 포인트가 될지요. 다만 이제 공수처의 오동훈 처장은 체포영장 집행을 포기할 가능성이 거의 없어 보인다. 지금 이런 관측이죠. 국회에 나와서 민주당 의원들이 호통을 치니까 그 앞에 그냥 고향 앞에 쥐처럼 바짝 쫄아가지고 체포영장 집행 불발된 거에 대해서 막 거듭 사과도 한두 번도 아니고 말 나올 때마다 사과하고 유념하겠습니다. 긴장한 각오로 철미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준비를 해서 꼭 체포를 하겠다. 그렇게 하고 있는데, 여기서 한 가지 크게 논란이 되고 빚어지고 있는 것은 그 민주당의 경찰 출신 이상식 의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이런 SNS 글을 올렸어요. 당과 경찰 사이에서 메신저 역할을 했다. 이것은 민주당이 공수처에 수사 지휘를 했다는 것을 자복하는 겁니다. 자백. 국민의힘에서는 다른 거 다 제쳐놓고 이것을 크게 문제 삼아야 되는 겁니다. 지금 공수처가 하고 있는 그 모든 수사는 다 원천무효라고 지적하고 나서야 되는 국민의힘 의원들 왜 가만히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민주당 의원이 스스로 자백했잖아요. 스스로 다 털어놨잖아요. 똥인지 된장인지도 모르고 당과 경찰 사이에 메신저 역할을 했다니. 그러면은 민주당이 경찰에 지시 내리고 경찰은 민주당에 보고하고 사전 보고하고 이 일이 계속돼 왔다는 거 아닙니까? 그게 수사주의지 뭐가 수사주의입니까? 이거는 원천적인 직권남용, 불법 행위라고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이거 엄정히 따져야 됩니다. 지금 한남동 관저에서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하느니 마느니 하는 게 지금 문제가 아닙니다. 민주당이 공수처와 경찰의 수사를 지휘해 왔다는, 직권을 남용해 왔다는 그 현행범의 자복이 나온 겁니다. 아무튼 공수처는 공무집행 방해하지 말아라 그러고 있고, 경호처는
경호구역 무단 침입하지 말아라. 그러고 있고. 일부 언론에서 뭐 유혈 충돌이 우려된다. 유혈 충돌 이런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경찰 병력과 경호 병력이 양측이 개인 화기로 무장을 한 상태에서 맞닥뜨리게 되면 개인 화기는 개인 권총의 그 수준에 있는 것도 있지만 경기관총을 소지할 수도 있습니다. 경호원들은 경기관총을 소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뭐 헬기를 등원한다, 특수기동대가 나온다, 물대포를 쓴다, 캡사이신을 거론하는 인간이 있는가 하면 특수레카차를 동원한다, 경찰 특공대, 대테러부대, 경찰 특공대를 투입한다, 심지어 뭐 장갑차가 동원된다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해서 야당 쪽에서는 직무유기로 고발을 하겠다 이렇게 으름장을 놓고 있고, 여당과 대통령실에서는 경호 인력을 보강해달라는 그 요청을 최상목 대행한테 하고 있습니다. 전쟁 용어가 이제는 아무렇지도 않게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백찬대 민주당 원내대표 임전무퇴의 자세로 영장 집행을 해달라. 임전무퇴, 전쟁할 때 쓰는 말이죠. 이에 대해서 대통령실에서는 대통령 관저 일대는 국가 안보와 직결되는 보안시설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저희 시청자 한 분이 이런 말씀을 저한테 해 오셨습니다. 간단하게 저한테 물으셨습니다. 누가 정부군이고 누가 반란군인가? 현직 국가 원수인 현직 대통령을 공격하는 쪽이 정부군인가? 그쪽이 반란군인가? 현직 대통령을 공격하는 쪽, 정부 수반이자 국가 원수인 대통령을 공격하는 쪽, 그쪽이 반란군 아니냐?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에서 유죄의 취지의 선고가 나오기 전까지 현직 대통령을 지키고자 하는 쪽이 정부군 아니냐? 우리가 뭐 아프리카에서, 남미에서, 뭐 중동에서 이런저런 사태가 벌어질 때 흔히 정부군, 반란군 이런 표현을 썼는데 그게 남의 일이 아니었군. 대한민국 지금 묻는다. 누가 정부군이고 누가 반란군이냐? 지금 어제 이제 쌍특검이 다 부결이 됐잖아요. 재표결에서. 그런데 이제 국민의힘에서 내란 특검에 이탈표가 6표, 그다음에 김건희 특검 4표 뭐 등등 나왔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지금 그 민주당도 수정안을 내놓고 국민의힘도 수정안을 내놓고 그러고 있습니다. 거기 핵심은 뭐냐면 내란 특검을 하되 거기에 이제 야당이 특검을 일방적으로 추천하게 되어 있는 것을 제3자 추천, 예를 들면 뭐 대법원장이 추천하게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의견 접근을 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야가 합의로 내란 특검을 발의를 하고 오늘 중으로 발의를 할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러면은 다음 주 14일 혹은 16일 본회의에서 재표결을 하게 되면, 재표결이 아니라 그걸 이제 본회의에 상정을 해서 표결을 하게 되면 아마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도 이걸 공포할 가능성이 있다. 이게 지금 민주당 쪽이나 국민의힘 쪽이나 혹은 대통령실이나 다 찬성할 가능성이 있는 이유가 뭐냐면요. 지금까지 공수처, 공조수사본부, 그러니까 공수처와 경찰이 해왔던 수사를 모두 다 특검으로 넘겨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아까 말씀드린 수사 주체의 적법성 논란도 일단락이 될 수 있는 겁니다. 민주당 쪽에서 봤을 때나 국민의힘 쪽에서 봤을 때나 이게 다 정리가 될 수 있다.
그런데 특검을 준비를 하려면 약 20일쯤 걸립니다. 이제 그렇게 해서 날짜를 따져보면 2월 10일쯤에 내란 특검이 출범을 할 수 있는 것이다. 이제 그러면은 지금 공조수사본부, 공수처, 경찰이 뭐 체포영장을 흔들어대면서 한남동 대통령 관저를 뭐 이 공격을 하려고 하고 있는데 그 체포영장의 명분도 사라지는 것이다. 그나저나 뭐 이 대치 국면은 당분간 계속되는 것 아니냐 이런 말도 나오고 있습니다만 아무튼 여야 합의로 내란 특검이 발의가 되고 그것이 다음 주에 표결에 이어지게 된다면 그것이 통과되고 최상목 대행이 공포를 하게 되면 이제 내란 특검이 별도로 출범을 하고 지금까지 있었던 모든 논란은 이제 쓰레기장으로 버려버리고 이제 새로 출발을 하게 된다. 그런데 문제는 헌법재판소에서 내 하나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가 인용이 되게 되면 조기 대선이 치러질 텐데 조기 대선 내내 이 내란 특검이 계속 진행되는 상황 속에서 특검이 치러지면 아니 대선이 치러지면 야당이 압도적으로 유리한 국면이 되는 것 아니냐. 또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